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세금이 많이 덜 거쳤습니다. 당초 예상보다 30조 원 가까이 덜 거쳤다는데요. 지난해 56조 원에 이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입니다. 정부는 법인세와 양도세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밝혔는데요. 대규모 결손에도 세입 추경은 없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세수 결손은 당장 지방 재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내국세의 약 40%는 지방 교부세와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이전되는데, 세수 결손이 30조 원이면 약 12조 원의 지방 이전 재원도 자동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연속되는 세수 결손에 이러다 또 담배값 올리자는 얘기나 나오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부자 대기업보다는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길 바랍니다. 9월 26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미래는 움직이는 자의 것. 퇴직연금 실물 이전이 되는데, 중도이자 안 해도 되는데, 안 옮길 이유가 없는데? 이제 옮길 준비하세요. 글로벌 투자하는 연금 미래에셋증권으로 중도해지 없이 내 연금 그대로 미래에셋증권으로 움직이세요.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여건 필독.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1부 이슈 오늘 함께 하고요. 2부에서는 인미의 그래도 정치 함께 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이슈 오늘 시작하죠. 내일부터 우리 적 안동에서 2024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올해는 더욱 풍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한마당이 펼쳐질 거라는데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호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조호입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드디어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이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올해 축제 전반적인 개요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지난 1997년 처음 시작해서 올해로 28년째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대한민국 명예대표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는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열흘간 탈춤공원 그리고 중앙선 194의 안동역 원도심 일원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이라는 주제로 개최가 됩니다. 네. 지난해 축제 때는 한 88만여 명 정도 축제장을 다 찾았다는 그런 소식인데, 이것도 상당한 성과인데 올해는 어느 정도 전망하시는지요? 네, 탈춤축제는 사실 지난 2019년까지 매년 100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나 코로나가 이어지면서 축제가 이제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지난해까지는 제대로 된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어요. 네. 하지만 올해부터는 예전처럼 다시 10일간의 축제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사실 지난해에는 8일간 축제를 개최하면서 88만 명이라는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예. 올해는 축제 기간이 10일이고 또 임시공휴일, 개천절, 주말 연휴, 그리고 징검다리 휴일로 이어지면서 7일간 휴일이 됩니다. 그래서 역대 가장 많은 해외 공연단도 찾아오고,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백종원 먹거리존에서도 다양한 탈춤 스토리를 입힌 음식들이 판매가 되고, 예. 또 탈과 탈춤 콘텐츠들이 역대급으로 펼쳐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행과 휴식 그리고 힐링을 즐기기 위해서 축제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에 비가 오지 않고 날씨만 잘 맞춰준다면 100만 명은 또 훨씬 넘는 관광객들이 참가할 거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정말. 네. 올해는 10일로 좀 늘어났고, 그중에서 7일이나 또 휴일이 있고, 네, 백종원 효과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고. 네. 올해는 한 130만 명 정도? 어떻습니까? 네, 그 정도 되면 만족합니다. 예. 자, 올해 축제 주제가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문화의 춤인데요. 올해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이 있다면요? 네, 올해 축제의 주제는 탈과 탈춤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와 또 축제가 가진 대동강, 비일상의 시공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예. 탈을 쓰고 춤을 추며 또 세계인들을 하나로 만드는 희망을 표현하고자 했고요. 특히 인간이 만들어낸 산물이자 표현의 도구였던 문화가 가진 역동성과 또 생명력을 중심으로 춤으로 승화시켜서 세계인을 하나로 만들어내는 매개체가 바로 탈과 탈춤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 올해 축제에는 역대 가장 많은 국가의 공연단체가 참가를 하고 전 세계의 다양한 춤들을 통해서 세계를 하나로 묶어내는 컨셉을 주제로 선정하였습니다. 예. 특히 춤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5가지 색깔로 표현해서 주제 공연과
축제장 디스플레이 또 콘텐츠 프로그램에도 녹아낼 계획입니다. 예. 5가지 색상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탈춤의 몸짓을 표현하는 동시에 축제의 문화적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좀 길게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 세계인들은 춤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하게끔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렇군요. 역대 최대 규모의 축제가 됐고 또 춤으로 하나가 되는 과정을 5가지 색깔로 표현하겠다. 네네. 5가지 색깔이 무슨 색깔입니까 혹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검은색입니다. 아 그렇군요. 가까이 또 의미가 다 있을 텐데. 예. 네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자 축제 장소 아까 간략히 좀 말씀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네, 올해 축제 공간은 중앙선 194이 안동역과 탈춤공원 그리고 원도심이 중심이 됩니다. 예. 예전에 탈춤축제는 탈춤공원을 중심으로 개최해서 원도심 상권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었는데요. 지난해부터 원도심과 탈춤공원을 이을 수 있는 공간인 역사부지를 새롭게 개발해서 그 공간이 지름길이자 가교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예. 이 탈춤공원은 찾은 관광객들은 공원과 중앙선 194이 안동역에 마련된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로 축제를 즐기고 자연스럽게 원도심으로 유입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안동 시내, 또 신시장, 용상, 옥동 등 물론이고 하회마을과 월영교 그리고 한국 테마파크 일원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축제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뭐 축제 기간 안동 시내가 전체가 뭐 들썩들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 안동역이죠. 그 중앙선 네네. 194이 안동역 여기와 탈춤공원, 원도심 여기가 이제 중심이 되고 뿐만 아니라 뭐 신시장, 용상시장, 옥동상가 또 한국 테마파크까지 축제 네. 공간을 이렇게 확 넓혔습니다. 네. 자, 옛 안동역 터는요 먹거리 존으로 꾸며질 거라고요. 네, 맞습니다. 옛 안동역을 이제 안동시에서는 중앙선 194이 안동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 기차역 선로가 사라진 공간을 평산화해서 광장으로 만들고 축제의 메인 공간으로 단장하였습니다. 이 공간에서는 메인 무대인 대동무대를 비롯해서 지역의 농축산물 판매, 먹거리 공간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사실 축제하면 약방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먹거리일 겁니다. 그렇죠. 기존에 축제하면 떠올리는 음식은 뭐 국밥, 파전, 뭐 바베큐 이 정도의 음식이었을 건데 네. 올해는 탈춤 축제는 다릅니다. 올해 탈춤 축제는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백종원 대표가 있는 더본코리아와 협력을 해서 음식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예. 그래서 축제장에는 대형 치식터를 포함해서 40여 종의 탈춤 스토리가 담긴 음식들이 40여 개의 음식점에서 판매가 되고 돼지고기, 닭고기 또 안동의 특산물인 안동 강고등어를 대형 바베큐 존으로도 운영을 합니다. 다양한 음식이지만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에게는 만족할 수 있는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입니다. 백종원 대표가 직접 참가해서 만든 레시피를 활용해서 식재료의 원가를 산정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백종원 대표가 안동 돈 다 벌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업주분들의 90%가 안동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돈을 벌어가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더본코리아에서 운영하는 백종원 전 탈춤 식당에서 저렴하고 또 맛있고 또 탈춤 축제의 스토리가 녹아든 음식을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 뭐 바가지 음식 이런 건 없죠? 올해는? 네, 가격 정말 저렴할 겁니다. 이렇게 싸?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정도로요. 예. 네. 그 백종원 효과, 그러니까 백종원 대표가 어떤 음식을 좀 내놓을까 그것도 좀 궁금한데 네. 대표적으로 뭐 몇 가지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하회별 신고탈루에 안동에 하시는 하회별 신고탈루에 보면 소가 염통을 파는 장면이 있습니다. 소 염통을 파는 그렇죠. 장면이. 예. 이 염통에 탈춤의 스토리를 입혀서 안동에 가면 소 염통도 있고 닭 염통도 있고 해서 탈춤에 등장하는 염통이 레시피를 맛있게 해서 판매가 된다. 이런 염통구이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염통구이, 네, 스토리를 입혔군요. 네네네. 그리고 또 똥가지 사례 들면 북청사자 노름에 감노수라는 달달한 음료수가 있어요. 예. 이 안동의 식혜와 안동의 달달한 국화차를 이걸 연계해서 만들어가지고 지역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탈춤 스토리를 입힌 음식들도 만들어서 판매가 됩니다. 예. 여기 뭐 음식점만 좀 돌아도 몇 시간 돌겠는데요, 정말. 예. 네. 자, 내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이제 개막식이 펼쳐지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요? 네, 개막식이 이제 진짜 24시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개막식에 앞서서 축제에 참가하는 국내외 공연단, 시민 참가자 등 1000여 명이 넘는 인원들이 원도심 길놀이 퍼레이드 행사를 진행합니다. 네. 원도심을
신명나게 퍼레이드한 길놀이단이 대동무대로 입장을 하면 집정 공연, 의식 행사, 그리고 주제 공연. 이 축제의 주제를 담은 오색 향연의 주제 공연들이 펼쳐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외국 공연단들 소개와 모든 관광객들이 하나 되어 즐기는 대동단장과 불꽃놀이로 이렇게 화려한 막을 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 개막식이 그러면 그 탈춘공원에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 주 아닙니다. 무대에서? 탈춘공원이 아니고 중앙선 1942 안동역 그 구 역사부지에서 진행이 됩니다. 아, 그 구 안동 역사 그 앞에 그 공간에 특설 무대를 네. 세우는군요. 네, 특설 무대인 대동 무대를 만들어 대동 무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6시부터 내일 저녁 6시부터 개막식이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올해 탈춤 축제 하이라이트 가장 절정의 순간을 꼽으라면 어떤 행사가 될까요? 탈춤 축제 가장 절정 순간 진짜 너무 많아서 엄청 어려운데요. 예. 모든 프로그램들이 소중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5가지 정도만 좀 추천드리면 5가지. 가장 먼저 내일 개최되는 주제를 담은 화려한 개막식 꼭 참여해 보기를 추천드리고요. 예. 역대 가장 많은 외국 공연단 참가와 관객들로 개막의 구성원들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너클밴드 관객들도 이제 구성원이 되어서 개막식에 공연자가 되어서 참가하는 그런 공연이 펼쳐질 거고요. 예. 두 번째는 행사 기간 중에 10번이나 펼쳐지는 원도심과 축제장 퍼레이드와 대동단장을 추천드립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탈놀이 경연대회와 탤런트 경연대회, 그리고 마스크 랜덤 댄스 플레이라는 참가자와 직접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경연 프로그램도 추천을 드리고요. 예. 네 번째는 9월 28일 토요일에 진행되는 마스크를 쓰고 남녀노소가 함께 즐기는 마스크 EDM 파티와 하우스 테크노 뮤직 페스티벌이 좀 새로운 모습을 경험할 수 있게 해드릴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축제 기간 중에 개최되는 안동의 날, 그리고 한지축제, 원도심 웅구 객추 로드 페스티벌, 소소문 축제 등 다양한 연계 행사들이 탈춤 페스티벌 기간에도 같이 개최가 됩니다. 예. 이외에도 축제장과 원도심 곳곳에 다양한 공연과 포토존, 또 체험, 그리고 먹거리, 살거리들이 있으니까 아이고. 꼭 축제장을 오셔서 다양한 프로그램들 즐기시길 추천드립니다. 뭐 너무 많네요. 뭐 너무 많아서 네. 지금 5가지 지금 추리셨는데도 굉장히 많네요. 예. 자, 이제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추석 명절이 사실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안동 사람들에게는 가을에 또 다른 세시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안동축제 탈춤 페스티벌인데요. 그렇죠. 예. 내일부터 열흘간 개최되는 안동 축제에 오셔서 신명나고 또 즐거운 시간 만들고 소중한 추억들 간직하고 돌아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 소식 알아봤습니다.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 콘텐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안동의 자랑 한우와 탈춤이 만났다.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과 안동봉화축협이 함께하는 안동한우 할인행사. 안동탈춤공원 무대 옆 안동봉화축협 한우구이터에서 9월 27일부터 10월 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한우 드시러 오세요.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0분 33초 지나고 있네요. 인미의 그래도 정치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미애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미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할 얘기는 많고 시간은 많지 않아서 조금 간략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 속보 들어왔는데 방송사법, 25만 원 지원법, 네. 노란봉투법 다 국회 재표결 들어갔는데 다 부결됐다는 소식 접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에 계셨죠? 네, 네. 지금 저희 다른 법안 오늘 77개 법안이 올라왔고요. 예. 지금 표결 중에 제가 잠깐 나와서 전화를 받는데 그 제1에서 들어온 법안은 모두 다 부결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국민의힘과 그 개혁신당도 같이 반대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죠? 그거는 저희가 알 수는 없고요. 아하. 이제 기권이나 무효표가 있었기 때문에 뭐 어떤 그 개혁신당에서 어떤 표결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렇군요. 그 25만 원에 관한 이제 재난지원금에 대한 것 아마 그동안에 쭉 이렇게 얘기된 걸로 보면 비결하지 않았을까, 반대표 던지지 않았을까라고 미로 그냥 짐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우리가 이제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인미애 의원의 국회 활약상 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자, 얼마 전에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네. 수도권에 있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그 여론조사를 해보면은요,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 귀촌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그럴 의사가 있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한 35%가 돼요. 예. 그리고 도시 지역과 농산호촌 지역에 그러니까 복수로. 그러니까 두 군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주중에는 도시 지역에 그렇지만 주말에는 뭐 그래서 요즘은 4일 근무도 많으니까 금토일 이렇게 3일 정도는 농산어촌 지역에 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응답도 저희가 결과를 보면 한 49%가 좀 넘어요. 상당히 많군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저희가 법상 그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주택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런 제한으로 인해서 도시 사람들이 오히려 농촌에 들어와서 생활할 수 있는데 좀 걸림돌이 된다라는 요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 등에 있는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이게 정한 게 있거든요. 아,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경북 같은 경우는 뭐 경북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건 되죠. 아, 거의 다 되고 안동도 혹시 됩니까, 여기? 되죠. 인구 감소 지역은 그러니까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 수도권의 집을 그 판매를 할 때 양도세를 물잖아요, 보통. 근데 그 수도권에서 있는 집을 나중에 처분할 때 양도세가 그 제외되는 법안입니다. 이주택자가 안 본다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이왕이면 그 법 개정을 통해서 주중에는 도시 그렇지만 주말에는 농촌이나 어촌 쪽에서 이 생활하는 인구들, 생활 인구들을 좀 늘리는 게 농어촌 지역에서는 필요한 일이어서 이런 법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방 소멸을 좀 막기 위한 그런 법안으로 좀 얘기가 들리는데 한편에선 이런 좀 반론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세수 부족이 작년에 56조, 올해 30조고 30조 예상이 되고 자, 이거 또 다른 부자 감세 아니냐는 그런 시각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는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그런 우려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도시 집을 팔아서 농촌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런 게 저희도 이제 세밀하게 그것들을 따졌어요. 만약에 농촌에 들어왔다가 다시 수도권의 다른 곳에 집을 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일종의 양도세를 면제받기 위한 그 사다리로 이용하면 어떡하냐. 근데 그거는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촌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수도권에 집을 살 때는 그때는 면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수도권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나중에 노후에 수도권 집을 처분하고 이쪽에서 농촌에서 살겠다. 그런데 당장 적응하기 어려우니까 약간 이제 과도기를 갖는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가 되니까. 그런데 뭐 우려하는 것처럼 이거 부자 감세 아니야라고 하더라도 농촌 지역에 이분이 나중에 들어와서 거주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크다라는 판단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이제 최재형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제 아마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피의자가 여기서 이제 최재형 목사였잖아요. 피의자는 자신은 유죄다라고 주장을 하고 검찰 측에서는 무죄를 주장하는 이런 기이한 광경을 봤는데 결국은 이제 기소 결론이 났습니다. 자, 보통 이렇게 수심위에서 기소 의견을 내면은 검찰에서는 뭐 거의 100%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데 지금 좀 보니까 매스컴 보도를 보니까 둘 다 불기소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은 굉장히 딜레마에 빠진 거고요. 만약에 수사심의위에서 기소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이거를 기소를 하게 되면 뇌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청탁금지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뇌물 준 사람이 있는데 받은 사람이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당시 수사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는 최재형 목사가 백을 줄 때 그 청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분명했다라는 것을 막 어필하고 그래서 죄가 있다라는 거고 검사는 오히려 확실하게 요구하지 않았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저 기사를 보면서 검사가 원래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치가 바뀌면서 이거 청탁 아닙니다라는 것을 억지로 항변하는 식의 수사심의위원회가 벌어진 건데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게 기소를 안 할 가능성이 많다. 만약에 하게 되면 명품백을 받은 사람을 처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최 목사 수심의 결론은 명품백에 대한 직무 관련성을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소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려도 검찰이 굉장히 우스워진 상황이다라는 거죠. 참 역사의 길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이 거의 매일 지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이렇게 정치권을 다 쥐락펴락하냐. 지금 뭐 김영선 의원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좀 연관이 있고 이준석 의원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뭐 고구마 줄기 잡아당기니까 고구마가 줄줄이 나오듯이 계속 사건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영선 전 의원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논란 당시에 수조모요. 노량진 수산시장에 물 떠먹었던 분이잖아요. 그리고 오선의 중진 의원이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 그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끝나고 곧바로 당선된 이후에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 책임자하고 전화 통화한 것이 공개됐거든요. 이모 씨라고 밝혀진. 거기서 세비가 얼마 들어왔는지를 묻고 그다음에 자신한테 약속한 절반을 1원도 틀리지 말고 정확히 지급하라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지급을 했고요. 다 그렇죠. 절반을. 그렇게 해서 22년 8월부터 6월에 보궐선거 있었거든요. 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그러니까 총선 있기 전까지 20차례에 걸쳐서 총 9,700만 원가량을 명 씨한테
건네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해당 송금액이 50에서 550만 원, 그러니까 급여의 절반을 보내준 거고요. 예. 그런데 이거를 김영선 전 의원은 이번 월요일 날 23일 날 회계 책임자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발을 했거든요. 예. 나는 선거 당시에 회계 책임자한테 돈을 빌렸고 그거를 갚은 거다. 아. 네, 그런데 이게 이 명태균 씨한테로 들어간 건 나하고 무관한 일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이렇게 녹취록이 뻔히 있는데도 이런 고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명태균 씨에 대한 이야기는 경남을 중심으로 좀 굉장히 많이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이고, 지금 경남 도지사도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관계된 국민의힘의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닌 걸로 지금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혹시 거기다가 경남 지역에요, PK 지역에 민주당 의원도 조금 연루됐다 그런 얘기도 혹시 들으셨나요? 국회에서? 저는 그건 아직 못 들었어요. 아직 못 들으셨고. 네. 예. 저희가 창원 내 지역구를 둔 허성무 의원을 통해서 이러저러한 지역의 동향을 확인해 봤는데 아직 그런 얘기는 저희가 못 듣고 있습니다. 아직은 네. 그래서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결국 김건희 여사가 그 공천 개입을 넘어서 인사에 관여한 것까지 드러나면 저는 이건 좀 휘발유통으로 장작에 부은 것과 똑같은 국정의 이 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뉴스는 김건희 여사가 다 차지해요. 그렇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주인공 명태균 씨도 그렇고 이 녹취록을 폭로한 이모 씨, 이분도 이제 10월에 국감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감에 내가 출석해서 폭로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와, 진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지금. 그렇죠. 저희는 부를 생각이고요. 예. 불러서 국민들이 나오겠다고 얘기하고 국민들 앞에 이번 국감 기간에 철저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요즘 지역 주민들로부터 받는 전화 중에 하나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이 국감이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 기대하는 분들이 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흥미진진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걱정도 되고 도대체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권력을 둘러싸고 무슨 그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번 국회에서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달라는 얘기를 저희가 좀 문자나 전화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요, 그 국정감사장에서 나오는 그런 발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모든 발언들은 다 법적인 책임을 사후에 안 지어도 되는 거죠. 그렇죠?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아, 국회의원들이요? 예, 저희는 이제 뭐 법적으로는 그런 권한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만 그런 권리에 숨어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확인된 사실들 그리고 만약에 의혹이면 그 의혹이 제기되게 된 그 전후 배경에 대한 충분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있어야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의혹에 대해서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 전반을 지금 김건희 여사가 도배를 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또 한 축이 바로 얼마 전 그 JTBC 단독 보도였습니다. 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020년경에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주가 조작 그 공범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은 그 사실이 드러났어요. 뭐 전화도 그렇습니다. 일주일에 36번, 한 달 동안 40번.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는 이 공범들과 전혀 연락을 안 했다고 쭉 밝혀왔는데 이것도 거짓말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주가 조작건과 관련해서는 이건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서 늘 국민들 귀를 가렸는데요. 거짓말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1차 주가 조작이 있었고 2차 주가 조작이 있었잖아요. 그건 결혼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조사가 들어간다는 걸 알면서 그리고 전화 통화를 그렇게 빈번하게 했다면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자,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그렇습니다. 아마 임기 끝나고 아마 그 조사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 지금 이제 대통령이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네. 할 것 같고요.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재표결 시인데 네. 국민의힘 이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좀 있다고 봅니다. 그게 통과될 지금, 정도일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래요? 이게 지금 국가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는 게 김건희 여사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빨리 국회가 정리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의 경우도 저는 이게 혼탁한 이 상황에서 어떤 국정에 뭐 이렇게 출구를 찾아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래도 최소 6명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국무회의에서 이게 제의가 의결되고 그래서 저희 국회로 넘어오면 어느 시점에 저희가 이걸 다시 재표결할지는 모르지만 그 전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은 절대로 가라앉을 리가 없고 여사와 관련된 문제가 이 대한민국 전체를 흔들고 있다면 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문제는 빨리 털고 가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지금 정권의 부담을 덜어주는 일이다라는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뭐 이제 제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그래도 우리 정계 원로라고 하는 분들, 종교계 이런 분들이 만나서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하면 대통령의 반응이 그 사람이 오히려 그러니까 여사가 자신을 만나서 고생을 했다라는 식의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라는 기사를 제가 오늘 봤거든요. 그러면 아니 고생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의 사이에선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 국정인데 이거는 이제 국정이 그렇게 개입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고리를 대통령이 스스로 끊을 수 없다면 국회가 출구를 만들어주는 방법밖에 없고 그 출구는 제2표결 시에 가의 표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것이 지금의 혼란한 국정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민심을 받들어야죠. 민심. 자, 한 1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만찬. 자, 뭐 독대를 계속 요청하고 그걸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한마디로 윤 대통령의 한동훈 대표 무시와 모욕 주기로 보셨습니까?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언론 플레이로 판단하십니까? 저는 둘 다 아니겠어요? 둘 다.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권력을 지니고 있는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노골적으로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오늘 아침 기사에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친한계에서는 대통령이 구중궁궐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친윤계의 반응은 뭐냐면 교활하다예요. 교활하다. 한동훈 대표를 두고 교활하다라는 언어를 썼다는 거는 전 이거는 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대표가 돌아설 수 없는 선을 넘은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워낙 이제 일방적으로 이 대통령이 계속 이야기한 거잖아요. 원전과 관련된 일방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국민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꺼낼 수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자리 만찬은 김건희에 관한 언급을 피하려고 윤석열이 필리버스터한 사건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우리 유권자들이 굉장히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구나. 거기다 한동훈 대표가 성과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성과는 저녁을 먹은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만찬에서 저녁을 안 먹으면 뭘 먹겠습니까?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임미애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